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형집행인의 아침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고 중세시대의 죄수들을 처단하는 사형집행자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직업입니다. 이 소설은 중세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하지만 마법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세시대 좀비물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소설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평범한 판타지 세계에 좀비라는 소재를 넣어 신선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설정들이 많은데요. 사형 집행인들이 모두 혈족이라는 점과 왕국들 간의 전쟁에서도 서로를 죽이지 않으며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쪽의 사형 집행인들은 모두 자유롭게 풀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이행을 해야 하는데 씨를 뿌려서 혈족을 늘려야 하고 이 때문에 족보가 막장을 치닫습니다. 이런 독특하고 재미있는 설정들 덕분에 초반부터 강한 흡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설정을 알아두시면 읽기에 훨씬 편할 겁니다. 이 소설에서 죽어서 좀비가 된 인간을 사나운 시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걷는 좀비와는 다르게 사나운 시체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항마력을 지니고 있어 이 사나운 시체들을 쉽게 죽일 수 있으며 그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16세가 되는 사형 집행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소년 소녀들을 찾아 본부에 데려와서 1년간 훈련을 시킨 뒤에 이 세계에서 성인이 되는 17세의 나이에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나운 시체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사형 집행인의 핏줄을 가진 고아 소년 루크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루크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고아가 되어 마을에서 헛간에 살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제분 소집 아줌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죽으면 사나운 시체로 변할 것을 대비해 마을 사람들이 외곽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루크도 이 일을 돕게 되며 사나운 시체의 위험성에 대해 듣게 됩니다. 사나운 시체는 생전에 억눌렸던 힘을 폭발적으로 발휘하며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마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중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미리 대비를 합니다. 사형 집행인이 오기 전까지 시체가 되살아나더라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마을 외곽에 깊은 구덩이를 팝니다. 하지만 제분 소집 아줌마의 남편이 꾸물거리는 바람에 늦어서 결국 아줌마는 사나운 시체로 변하고 마을은 혼란에 빠집니다. 좀비 소설이나 영화에서 흔히 보던 클리셰네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면 쉽게 하늘나라로 못 보내기 때문에 꾸물거리다 좀비에게 물려서 마을에 큰 재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사나운 시체를 피하려다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그들까지 사나운 시체로 변합니다. 루크는 몽둥이를 들고 사나운 시체들을 피해 도망치던 중 2명의 사형 집행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안에 숨어 있었고 일부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마을 주민들이 놀란 얼굴로 물러나 있었고 그 중심에는 2명의 사형 집행인이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형 집행인은 발렌스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근육질의 체격을 지닌 사내로 한 손에는 무시무시하게 큰 전투망치를 다른 손에는 날카롭고 거대한 처형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과 무기에는 검붉은 피가 튀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릴리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작은 체구였지만 역시 전투망치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발렌스만큼이나 날카로웠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사나운 시체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썩어 문드러졌고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발렌스는 거대한 전투망치를 휘둘러 앞에 있던 시체의 머리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시체의 머리가 산산조각 나며 피와 내수가 사방으로 튀었고 쓰러진 시체의 몸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지만 발렌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시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릴리에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시체들의 공격을 피하며 전투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망치는 시체들의 머리를 부수고 팔다리를 끊어냈습니다. 시체들이 괴성을 지르며 다가왔지만 릴리에의 망치는 정확히 시체들의 약점을 노렸고 매번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발렌스는 무거운 전투망치를 휘둘러 시체들의 무리를 쓸어버렸고 릴리에는 기민하게 움직이며 남은 시체들을 하나하나 처리했습니다. 루크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이제껏 본 적 없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전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단순히 강한 전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나운 시체의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시체가 쓰러지자 발렌스와 릴리에는 무기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렌스는 루크의 신원을 확인하더니 그가 사형 집행인의 혈족으로서 사나운 시체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알려주면서 16세가 되어 데리러 왔다고 말합니다. 사형 집행인 남성 발렌스와 그의 제자인 릴리에입니다. 두 사형 집행인은 루크를 데리고 각 도시마다 있는 검은 집이라는 사형 집행인들의 거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으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발렌스와 릴리에는 루크에게 사형 집행인의 능력과 혈통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루크는 자신이 사형 집행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생아임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루크는 발렌스가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형 집행인의 임무가 단순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나운 시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자를 처리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더불어 사형 집행인들이 도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루크는 발렌스와 릴리에와 함께 사형 집행인 본부로 향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승마 여행은 생각보다 고단했고 특히 오랜 시간 말을 타는 것이 엉덩이와 다리에 무리를 주었습니다. 발렌스는 루크의 피로를 눈치채고 적절히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여행 중 마주친 상인들이 산적에게 습격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발렌스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산적들이 사나운 시체로 변했다고 듣고 상황을 재검토합니다. 상인들을 도와 산적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발렌스와 릴리에는 루크와 함께 산길로 향합니다. 산적들이 사나운 시체로 변장한 것을 알아차리고 발렌스는 이들을 가차없이 처리합니다. 산적들의 아지트를 찾아 상인들의 물건을 되찾아주면서 발렌스는 상인들에게 3알의 보수를 요구하며 사형집행인의 경제적 현실에 대해 루크에게 설명합니다. 발렌스 일행은 영주의 사생아를 데려가기 위해 마을에 도착합니다. 발렌스는 처음에는 영주에게 공손한 태도로 다가가 사생아를 데려가려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영주는 자신의 아들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며 격렬히 반발합니다. 발렌스는 사생아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사나운 시체의 머리통을 꺼내어 소년에게 내리치게 합니다. 소년은 망치를 들고 사나운 시체의 머리를 내리쳐 그 능력을 증명합니다. 이로 인해 영주는 큰 충격을 받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발렌스는 영주가 보는 앞에서 소년을 말에 태우고 데려가려 하고 영주는 병사들에게 발렌스를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병사들은 창을 들고 발렌스를 둘러싸지만 발렌스는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부상을 입히는 선에서 막아섭니다. 발렌스는 영주에게 다른 사형 집행인이 올 뿐이며 자신들을 막아도 소용없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형 집행인이 없으면 사나운 시체의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영주는 발렌스의 강경한 태도에 굴복하게 됩니다. 영주의 사생아는 발렌스와 릴리에 의해 보호받으며 사형 집행인 본부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발렌스는 루크에게 사형 집행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하며 루크는 자신이 사형 집행인으로서 성장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인 본부에 도착한 루크는 다른 사생아들과 함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훈련 첫날부터 강도 높은 신체 단련과 이론 교육이 이어집니다. 교관은 사형 집행인의 유전적 특성과 무기에 대해 설명하며 루크는 사형 집행인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갑니다. 전투망치와 처형건 같은 무기 사용법을 배우며 루크는 자신이 앞으로 마주할 위험과 싸움에 대비합니다. 교관은 사형 집행인 혈족의 유전적 특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근친상간을 통한 사생아인 자신들이 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교관의 지도 아래 루크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사형 집행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년 뒤 졸업식 날 루크와 동기들은 각자의 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견습 사형 집행인들은 원하는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최우수 졸업생인 루크는 악명 높은 동부지부로 배치되었습니다. 동부지부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사형 집행인들이 용병이 되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본부에서는 17세가 되어 훈련을 마치면 몇 년 동안 보호를 위해 혈족 중의 사부를 지정해줍니다. 루크는 동부지부에서 이자벨라라는 사형 집행인의 제자가 되어 동부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주인공 루크가 자신의 핏줄을 확인하고 1년의 훈련을 마친 뒤에 동부 지역에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150화 완결이라는 짧은 분량이라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소개한 줄거리 내용은 무료보기 내용보다 적은 프롤로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분량인 만큼 급전개 방식의 후반 내용이 조금 아쉽지만 소재가 좋은 소설이라 완결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